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심전도 강의의 첫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전도에서의 정상적인 심전도를 말씀을 드리고 기본 원리, 심전도의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전도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팔, 왼쪽 팔, 그 다음에 양쪽 다리, 왼쪽 오른쪽에 다 접지를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사지 리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중심으로 앞가슴 쪽에 V1부터 시작해서 V6까지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프리코디알 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코디알 리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지 리드와 이 프리코디알 리드는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라는 것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과 같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정기적인 흐름이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X, Y, Z축이라는 이제 입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사지 리드와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를 붙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 신호의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처음 오게 되면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를 붙이게 되는데 붙이는 순서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이제 복장뼈가 있죠. 이걸 우리가 스터넘이라 그러는데 이 스터넘을 중심으로 해서 약 4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에 그 V1 리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V2는 그 반대쪽 위치에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V4 네 번째 리드는 여기 보면 이제 클레비클이 있어요. 클레비클 뼈의 중간 레벨 정도 위치에서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5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 정도에서 이제 V4, V4 리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V3는 V2와 VC4의 중간 정도 레벨에 이렇게 붙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6는 이제 미드 엑실러리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겨드랑이 선을 따라서 쭉 붙이게 되고 5번은 역시 4와 5의 중간 레벨을 따라 붙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은 거의 같은 이제 라인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붙이는 순서는 뭐 다음과 같고요.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그 다음에 4번을 붙이고 3번은 그 사이, 그 다음에 6번이나 5번을 이제 미드 엑실러리 라인을 따라서 이제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 형태의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지 리드, 손발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리드 또는 영어로는 뭐 림 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를 가지게 있고 요 두 가지는 서로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 Y, Z축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 팔에 붙이는 것을 AVR, 그 다음 왼쪽 팔을 AVL, 다리에 붙이는 것을 AVF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플러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AVR은 당연히 오른쪽이 플러스, AVL은 왼쪽이 플러스, AVF는 다리 쪽이 플러스. 그럼 당연히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게 이제 리드 1, 리드 2, 리드 3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러스 위치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위치를 하게 되고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360도를 다음과 같이 30도의 간격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코디알 리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스파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장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V1이 이제 오른쪽 심장에 위치하게 되고 V6를 돌아갈수록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근경색, 심장의 요 뒷벽에서 생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V1부터 V6의 리드를 붙이더라도 요 심장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뭐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반대쪽
이쪽으로 V4, V5, V6 리드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V4 리드, V6 리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4, 5, 6번에 리버스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전도 페이퍼를 뽑게 되면 보통은 이제 붉은색의 이런 모눈종이 눈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전도를 출력을 하게 되면 종이가 나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피드가 1초에 약 25mm 정도 이동하는 속도로 이제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눈 종이에서 1mm, 요 한 칸 가장 작은 눈금 하나가 이제 가로 세로 1mm가 보통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로 1mm를 보통은 이제 0.1mV 이걸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에서 보면은 이쪽이 X축은 이제 스피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Y축은 이제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심전도의 페이퍼를 이룰 수가 있고요. 이제 X축, 시간축이 되는데 1초에 약 25mm의 속도로 페이퍼가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5mm면 0.2초, 그 다음에 1mm가 되면 0.04세크.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미리세컨드로 표시를 하게 되면 40msec, 뭐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초로 나타내면 25mm,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이제 보통 그 심전도 페이퍼를 보면 왼쪽에 이런 이제 사각형 바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는 앰플리튜드의 사각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높이가 보통은 이제 10mm. 그러니까 모눈 종이로 보면은 이제 작은 거 10눈금, 중간 눈금의 한 2칸 정도가 이렇게 10mm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앰플리튜드로서는 1mV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 오스키라는 거 시험 볼 때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전도의 역사 부분인데 뭐 예전에 심전도가 처음으로 측정이 된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전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한쪽 다리, 그 다음에 양쪽 팔을 이제 전해질이 액체, 물이죠. 보통 소금물 뭐 이런 거일 텐데 이제 전해질 용액에다가 손, 발을 담그고 이제 이런 전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 페이퍼에 기록을 했던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찍혔던 최초의 심전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리는 지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전도를 찍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붉은색의 모눈 종이 페이퍼에 심전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통 우리가 판독을 한다, how to read라고 해서 심전도를 읽는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찬찬히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정상 심전도를 저희가 나타낸 건데 이것들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심전도의 베이직과 어떻게 읽는지, 그 다음에 정상 심전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수업 목적이고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정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부정맥, 어리드미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심장에서의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 심근경색의 심전도를 확인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리드를 최종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심전도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한 장의 종이에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 노드에서 AV 노드를 거쳐서 이제 레프트 번들, 그 다음에 라이트 번들 이렇게 이어지는 전기적인 심장의 신호를
한 장의 종이에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꺼운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안쪽을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엔도카디움이라 그러죠. 엔도카디움이라 그러고 이 바깥쪽을 에피카디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엔도카디움과 에피카디움은 이렇게 심장이 액티베이션 되고 다시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그 시간차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것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과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것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되는, 즉 디폴라리제이션은 엔도카디움에서부터 에피카디움 쪽으로 발생을 하고요. 리폴라리제이션은 반대로 에피카디움에서 엔도카디움 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 쪽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에피카디움에서 엔도카디움으로 탈분극이 될 때 그 전이차,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종이로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심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도카디움 쪽, 심장의 내막이죠. 에피카디움 쪽, 바깥쪽인데 디폴라리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엔도에서 에피로 이루어지고 리폴라리제이션은 에피에서 엔도 쪽으로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엔도카디움의 입장에서 생기는 이제 액티베이션 시퀀스와 에피카디움에서 보여지는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전이차가 생기겠죠. 하나의 시간에. 그랬을 때 엔도와 에피 사이에서 이런 전이차의 합산이 B, 우리가 보는 심전도 ECG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항상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전이차 때문에 이제 심장 내에서의 마이오카디움 또는 번들을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흘러가게 되고 그런 것들의 차이, 디퍼런스 값이 이제 ECG, EKG로서 이제 종이에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KG의 원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러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의 비트 동안에 여러 가지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약자로서 우리가 이제 P, Q, R, S, T 해서 U까지 나타내고요. 다음에 다시 P파가 나올 때를 두 번째 다음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가 P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심방, H줌의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정기적인 신호를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QRS의 볼티지, 이게 심장에서 컨트랙션을 나타낸 가장 대표적인 신호인데 앰플리튜드가 상당히 높죠. 이것은 벤트리클의 디폴라리제이션, 액티베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당연히 두꺼우니까 이제 QRS의 볼티지는 P웨이브의 볼티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T웨이브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T웨이브, 이것은 이제 재분국, 벤트리클의 리폴라리제이션을 반영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U웨이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재분국의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정의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벌을 나타낼 텐데 PR 인터벌이다 그러면은 P웨이브의 시작부터 QRS의 시작까지를 PR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에이티리움, 즉 SA 노드부터 AV 노드까지 에이티리움 내에서 신호 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QRS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Q 웨이브의 시작부터 S 웨이브가 끝나는 지점, 즉 J 포인트의 시작점까지를 우리가 QRS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장이 컨트랙션 할 때의 기간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QRS의 듀레이션이 넓어진 경우에 심실의 마이오카디움에 뭔가 병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ST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J 포인트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T 웨이브의 온셋까지를 이제 ST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요것의 의미는 주로 우리가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얼 임팍션인 경우에 이 STL 세그먼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T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QT 인터벌은 말 그대로 Q웨이브의 시작점부터 T웨이브의 끝나는 지점까지를 이제 QT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 QT 인터벌이 중요한 이유는 이 QT 인터벌이 길어져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콘제니탈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맥, 급성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또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서든 카디악 데스의 위험성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콘제니탈 롱큐티 또는 이아트로제닉 롱큐티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의 정의와 인터벌의 정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뒷부분 강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H륨을 나타내는 P웨이브, 그 다음에 H륨에서부터 AV 노드까지의 전도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PR 인터벌, 그 다음에 QRS, T웨이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SA 노드에서부터 신호를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60번에서 100회 정도가 이제 정상범인데, 뭐 그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레이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것보다 하트레이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SA 노드가 워낙에는 이 심장에 신호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되겠고요. 그것이 AV 노드, 심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SA 노드가 나이가 들면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어떤 병적인 문제에 의해서 SA 노드의 펑션이 떨어지면 심장이 그럼 뛰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SA 노드의 펑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그 아래쪽 하단에 있는 AV 노드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AV 노드에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SA 노드만큼의 펑션은 없기 때문에 레이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40에서 60회 정도까지 비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병적으로 더 심해서 AV 노드도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럼 그 역할을 이제 벤트리클 세포 자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레이트가 많이 느려지죠. 20회에서 40회. 뭐 이디오벤트리큘라 리듬처럼 벤트리클 자체의 셀에서 이런 비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활한 펑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든지 다른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장의 기본적인 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심장의 신호들이 어떻게 심전도에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판독하는지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